GPT-3 was sort of like talking to a high school student. GPT-4, maybe it was like talking to a college student. GPT-5, now it's like talking to an expert, a legitimate PhD level expert in anything, any area you need. Faster, more reliable, and more accurate. 7일 오픈AI가 GPT-5를 공개했습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GPT-5는 인간보다 똑똑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AI CEO for OpenAI. And I was like, probably not that long. GPT-5 is smarter than us. 이 엄청난 자신감 뒤에선 의외의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GPT-5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앞으로 벌어질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 이슈 플러스가 살펴봤습니다.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라는 GPT-5. 특히 올트먼이 출시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타워즈의 초강력 무기 데스스타의 사진까지 올리며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는데요. 문제는 출시 이후입니다. 데스스타급 파괴적 혁신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이어 누리꾼들의 각종 벤치마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을 얻고 있는 거죠. 특히 누리꾼들이 만든 유사 벤치마크 결과가 온라인에서 화제였는데요. 손가락이 6개인 이모지를 넣고 손가락 개수를 물어보자 GPT-5는 5개라고 답합니다. 학문적 정확성이 확보된 진짜 벤치마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틀리냐면서 누리꾼들은 허탈해했죠. 비슷한 누리꾼 전용 벤치마크는 또 있는데요. 구부러진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AI가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화살표 벤치마크입니다. 이름 옆 화살표가 어떤 색깔의 사람을 가리키는지 맞춰보라고 했는데 GPT-5가 이상한 답을 내놨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챗GPT의 개성이 줄었다는 항의 아닌 항의도 쏟아졌는데요. GPT-5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변만을 하도록 개선됐는데 이런 개선점이 너무 불친절해졌다며 오히려 반감을 산 거죠. 제발 4와 4.1을 돌려주세요. 이 모델은 친근하고 날 지지해주며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 같았어요. The other models were a lot more pleasant to talk to, and I know that sounds very, very weird to say, but the personalities of these models most certainly will have to change. 비즈니스 차원에서 강점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쪽은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답변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제기됐어요. 뭐 망상 문제라든가 아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왜 갑자기 확 느낌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친구랑 대화를 한 건데 잘 아는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용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오픈AI는 이전 모델을 부랴부랴 복구했습니다. 원래 GPT-5가 나오면 거의 바로 AGI가 올 것처럼 예상했었거든요. 샘 알트먼이 너무 과대 광고처럼 한 거죠. PhD가 있고 자기 자신이 틀림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는 CEO로서 이렇게 좀 홍보한 게 있었는데 너무 기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혁신 자체가 과도한 기대에 비해서는 모자란 것 같다. 구글이라든지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타임적으로 이때 좀 내놔야겠다고 하는데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GPT-5 헤이트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GPT-5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물론 정말로 GPT-5가 골칫덩어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GPT-5는 지난 모델에 비해 환각이 크게 줄었습니다. GPT-5는 없는 사실을 물으면 그건 증거가 없는 가짜 뉴스라며 루머를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모르면 모른다고도 답변하죠. 무엇보다 한 번의 질문에도 기획부터 제작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네 빵집 홍보 페이지 하나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니 30초 만에 빵집 이름과 홍보 문구를 뚝딱 지어내더니 약 2분 만에 코딩을 끝냅니다. 꽤나 구색을 갖춘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기까지 3분도 걸리지 않은 건데요.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질문에 맞는 GPT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져서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사용자 요청 성격에 따라서 추론 모델, 깊이 있는 분석, 비추론 모델, 빠른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쉬운 질문에는 가볍고 빠른 모델이 되고 복잡한 질문에는 고성능 추론 모델이 자동 투입되거든요. 정말 처음 쓰는 분들, 아마 초보자들한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따라올 자가 없어 보였던 챗GPT. 지금은 다른 기업들이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추격 속도가 가장 무섭습니다. 6월 출시된 제미나이 2.5 프로는 추론과 글쓰기 능력에 있어 오픈AI를 월등히 앞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죠. 세계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이 8월 말까지 어떤 회사가 가장 훌륭한 AI 모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지를 주제로 한 예측에서 챗GPT는 제미나이에 한참 밀렸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신들의 LLM 서비스인 클로드가 헌법적 AI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팬덤도 상당해서 엔트로픽이 2025년 7월 클로드 소넷 3 서비스를 종료하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여 명의 팬들이 모여 소넷 3 장례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록의 추격도 매서운데요. 머스크는 자신들이 개발한 그록4가 GPT-5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록은 선정성 논란으로 비판의 한가운데 놓여있긴 합니다. 4일 공개된 이미지 및 영상 생성 도구 그록 이매진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머스크가 대놓고 홍보했는데 미성년자 접근 제한도 마땅치 않아 출시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부터 기념일 편지 작성까지 일상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 AI를 불편해하는 시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클랭커라는 신조어가 AI 비하 용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클랭커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클랭크에서 유래했는데요. 2005년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로봇들을 클랭커스, 즉 깡통들이라고 부른 게 시초입니다. 이런 현상은 생성형 AI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반발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연구 결과들 보면 지금도 AI가 사람을 속이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AI가 에이전트로 발전할 때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인간이 모르는 랭귀지로 대화가 가능한 걸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의도 파악이 안 되고 액션 파악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연구 트랙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 다 기술 가속화 트랙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품질을 극단화시킬 것인가 또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낼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인 거지. 인류에게 이 부분이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에 예산도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라서 글로벌 연대가 필요한데 역시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인류가 합의를 해서 여러 인재들과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줄여서 AGI라고들 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AI를 뜻합니다. 샘 올트먼, 젠슨 황, 마크 저커버그 등 테크 기업 수장들은 5년 내에 AGI 시대가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AI는 속이 빈 깡통에 불과한 클랭커로 남을까요? 아니면 박사생을 넘어선 AGI로 진화하게 될까요?